평생 안정적이라 믿었던 공무원 연금, 과연 그 믿음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퇴직 후 넉넉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은 그 안정감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무원 연금의 재정 불안정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내 연금은 과연 충분할까? 라는 의문을 품고 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의 현실과 은퇴 후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과연 충분할까? 은퇴 후 흔들리는 현실과 사례들. 퇴직 후 공무원 연금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막상 현실에 들어서면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무원 연금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흔들린 노후. 김모 씨 65세는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매달 약 2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이 금액이면 충분하리라 믿었지만 은퇴 3년 차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심장질환 진단을 받아 매달 치료비로 100만 원 이상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자신의 생활비를 줄이고 일부는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는 연금만 믿고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의료비 때문에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사례 2. 물가 상승이 만든 숨겨진 적자. 박모 씨 70세는 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 당시 이 금액은 충분해 보였지만 10년이 지나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식료품비 등 생활비가 눈에 띄게 올라 연금의 구매력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오르지 않으니 마치 매달 월급이 깎이는 느낌이다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을 거의 하지 않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예상 밖의 가족 부양. 이모 씨 67세는 2년 전 딸이 이혼 후 손주를 데리고 돌아오는 바람에 가족 부양 책임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 부부만의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했지만 현재는 손주의 교육비와 딸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180만 원의 연금으로는 부족해 적금을 깨고 일부는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땐 내 노후만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가족 문제가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배우는 교훈. 위 사례들은 공무원 연금이 결코 만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연금 외의 추가 소득원이나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책. 다양한 소득원 확보. 공무원 연금 외에도 소규모 부업, 임대소득 또는 재테크를 통해 추가 소득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전문 지식을 활용한 강의나 자문 활동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긴급 자금 마련. 의료비, 가족 부양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은 생활비 6개월 분량의 자금을 비축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실적인 지출 계획 수립. 물가 상승을 고려해 예산을 세우고 고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가용 유지비, 과도한 보험료 등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기둥이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외의 수입원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의 한계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전략. 위 사례들이 보여주듯 공무원 연금 하나만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엔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은퇴 후 흔들리지 않는 노후를 위해
실행 가능한 3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1. 추가 소득원을 확보하라. 노후를 위한 보험은 나의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원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능력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례 62세에 은퇴한 정모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해당 경험을 활용해 프리랜서 데이터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매달 추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평생 일해온 전문 지식을 활용하니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방법. 자신이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 프리랜서 활동 예 강의, 컨설팅, 자문, 공유 경제 활용 빈 방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대여 서비스에 제공, 소규모 창업 공예품 제작,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소규모 사업. 이처럼 은퇴 후에도 능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면 연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물가 상승을 이기는 자산 관리 돈이 일하게 하라. 공무원 연금은 고정 수입으로 물가 상승에 취약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자산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추가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은퇴 후 부동산 소득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는 한모 씨는 퇴직 직전 작은 원룸 건물을 구매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매달 80만 원의 임대 수익으로 물가 상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 ETF나 펀드 투자,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있는 자산에 소액 투자하여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형 부동산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원룸 건물이나 상가에 투자하여 임대료로 소득을 창출. 저축형 연금보험을 통해 일정한 시점 이후 추가적인 연금을 확보. 자산 관리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전문 자문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를 줄이는 스마트한 소비. 덜 쓰는 것도 버는 것. 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례 정년퇴직 후 농촌으로 이주한 김모 씨는 생활비를 40% 줄이면서 자급자족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키운 채소로 생활비를 줄이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구체적 방법. 소형 주택 이사 관리비와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 자급자족 생활 작은 텃밭을 운영해 식료품비 절감. 지출 최적화 전기, 가스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보험 정리. 공무원 연금 준비 없는 노후는 없다. 연금은 은퇴 후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재정적, 심리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추가 소득원을 만들고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소비를 최적화하는 전략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위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공무원 연금만 믿는 것이 아닌 다양한 대비책으로 흔들림 없는 노후를 설계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한계를 넘어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안. 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막연히 미래를 걱정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연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라.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자세. 은퇴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트렌드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후에도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58세에 퇴직한 박모 씨는 퇴직 전부터 관심 있던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그는 동네 카페에서 일하며 매달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삶의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배움과 일이 삶의 활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안.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COURSERA, UDMI를 통해 자기 개발 시작. 관심 분야의 자격증 취득 예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IT 관련 자격증.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 학습. 배움은 단지 지식 습득을 넘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2. 네트워크를 확장하라. 사람들과의 연결이 기회를 만든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62세에 퇴직한 이모 씨는 지역의 독서 모임에 가입하며 새로운 인맥을 형성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한 회원의 소개로 지역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매달 30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실천 방안.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 SNS를 활용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참여.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결. 사람들과의 연결은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몸이 자산이다. 아무리 재정적 준비가 완벽하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는 단순히 운동뿐 아니라 생활습관의 전반적인 개선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 은퇴 후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던 김모 씨 68세는 매일 30분의 걷기 운동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시작한 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되찾으니 지출도 줄고 무엇보다 삶의 의욕이 다시 생겼다고 말합니다. 실천 방안. 매일 규칙적인 운동에 걷기, 요가, 근력 운동을 통해 신체 활력 유지. 과도한 염분, 설탕 섭취 줄이기와 채소 중심의 식단 실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예방. 건강은 삶의 기본이며 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장기적으로 최고의 투자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선택이 삶을 바꾼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 연금만 믿고 준비를 게을리하면 흔들리는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소득원을 창출하고 배움을 이어가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배움의 첫걸음을 내디디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되거나 오늘만큼은 몸을 돌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퇴 후 삶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